제가 벗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원래 농사꾼인데 이래 앞서가지고 뭐 강의하고 이런 것들은 생애 처음이시다. 처음인데 원래 이거 강의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뭐 농사꾼이 이번에 교육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동체 얘기를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일하다 이렇게 급하게 왔어요. 왔는데 마누라는 이 양파 자르느라고 덜해서 오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밥은 한 숟가락 먹어야 되고 급히 제가 차려 먹고 그래 왔습니다. 저희들 사는 곳이 얼마인데요? 한 30분 거리가 안 돼요. 그 쌍호라는 곳은 3개 군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의성, 안동, 예천 이렇게 인접해 있고 저희들 땅이 있는 곳은 굉장히 이렇게 기름진 곳이에요. 기름진 곳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초공동체에 이렇게 모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선 그 성당 공소 얘기를 좀 하면은 2003년도에 200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7년, 18년, 19년이 됐지요. 그러니까 2020년 정도, 한 220년 되는 공소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태종교우도 아니고 늦게 이렇게 농민운동을 알게 되었고 신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공소 역사는 몰라도 성당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그 쌍호 전마을 그 공소가 신부님이 뭐 우리 본당신부 안개 계실 때 본당신부였지만 신부님이 그 14분이 나오셨고 또 수도자 이래 수녀님들이 12분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짜리 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들고 그 쌍호공소의 그 특징은 기도 중심. 굉장히 기도를 이제 많이 하는 곳이요. 그래서 뭐 신부님이 많이 나오셨겠지요. 신부님들 그 부모님들이 보면 기도 저도 그때 이제 들어가 가지고 주님의 종이라 하는 이제 그러시려 하면서 주님의 종 서기를 봤는데 그 모친들이 기도해 가지고 주일마다 보고하는 거 보면은 몇백 단씩 그래 해요. 단수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을 하나 탄생시키는데 기도가 그냥 뭐 소홀히 해가지고는 신부님이 탄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중심이고 경계가 없는 공소고 또 음식을 나누는 공소고 또 사순시기 때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사순시기 때 사순이 시작되면은 부활까지 십자가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우들이 저들도 뭐 그렇게 나이는 남만 해도 지금은 너무 뒤다 이래가지고 주일로만 이렇게 십자가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저희 공동체를 소개하자면은 한국 천주교 내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것이 모범적인가 하면은 농민운동하고 생명공동체 운동,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공동체, 또 한 가지는 회의를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공동체, 이렇게 이제 사실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네. 신부님이 앞에 있으면 그런다. 저희들이 농민운동을 창립할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이 잡을 때예요. 박정희 뭐 어떻게 보면은 말년인 택이죠. 그래서 그때 농민들의 주된 이슈가 뭐냐 하면은 강제농종 철폐 이것이 주된 이유였어요. 그때 보면은 쌀농사를 지으면은 감류농시제, 작곡을 지으면은 을류농시세, 이래 물을 대면 수세, 또 뭐 도로 부역이라든가 수로 이런 것들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이 시기에 생겼느냐 하면 안동 온천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그때 뭣도 모르고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한테 꼬셔가지고 상계전문대학교에서 6박 7일 그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저는 집에 왔으면 신자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하고 만날 일도 없고 농민운동가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 농성을 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는지 지금 후회가 그 길이 맞는지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저는 신자도 아니면서 농민 회원도 아니면서 사실 이런 세상을 처음 맛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희 집에는 연자제가 있었어요. 제 그 큰 집에 이렇게 큰아버님이 이북으로 넘어가셨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연자제로 막 이렇게 아들이 출세도 못하고 뻘건 줄 끄여가지고 그런 이제 세월들을 보내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갔다 오다가 목성동 되어가지고 이제 데모를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박학 디비졌지요. 야, 우리 집이 이제 우때도 망하되 아랫때도 또 망한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저는 뭐 사실 훈련 이제 농촌 지도자 훈련을 받고 거기 들어갔으니까 뭐 하는데도 잘 모르고 뭐 하여튼 예수제이들이 뭐 하여튼 정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참여를 계속 했었어요. 하다가 저희 식구가 막내를 이제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밖에는 이제 나오기만 나오면 뻗들리 가니까 못 나오고 그런 이제 사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던 이제 쌀값, 이제 뭐 감료농유세, 원료농유세, 물값, 도로보역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때 공부했는 것이 왜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내느냐를 이 쌀 생산비 조사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쌀을 농사짓는데 막 대농구비도 들어가고 소농구비, 인건비, 종자대 뭐 여러 가지들을 계산해가 정부에서 지리서를 내요. 그때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참 농민들도 배워가지고 똑똑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왜 그런 세금을 내거라 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 지리서도 내고 수세도 사실 이게 항만,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은 사역간접적으로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농민들도 보를 맡기나 뭐 강물을 포려해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물을 대면 당연히 수세를 냈어요. 수세도 이놈들이 정확하게 매기면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지낸 얘기인데 군농민회 회장할 때인데 이 다인 쪽에 있는 공무원이 이제 이따가 안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민회 회장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 뭐를 잘못했노 그러니까 돈을 이제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35만 원도 받고 또 와이로를 받으면 20만 원도 가지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부정이 많은 곳이구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수세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수세를 안 내잖아요. 농사 짓는데 지금 이제 물세 안 냅니다. 그때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여의도 2.13 대회라고 해가지고 싸움을 억수로 했었는데 그래서 수세가 그때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도 하지 농촌이 뭐 강제농정을 하지 그러니까 농민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산물 수입 반대, 소도 그때 수입을 하고 양담배 이제도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담배 수입 반대를 한다고 경기에다 속값을 막 한 단씩 해시 읽고 그냥 이제 우리도 공갈 치는 거지. 서울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솥도 싣고 속값 싣고 이래가지고 막 올라갔다 붙들리고 이랬어요. 사실 가지는 못하지만은 경계 가지고 그런 이제 세월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도 사실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였죠. 대통령도 간선제.
조합장도 농협조합장도 간선제. 그래서 사실 그런 싸움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동장모급도 냈어요. 동장모급도 요새는 국가에서 뭐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나오지만 그때는 동장모급을 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러면 내가 동장을 하면 하겠다 이래가지고 동장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동장모급을 안 받는 사례를 남겼었어요. 그래서 왜 동장모금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걸 이렇게 월급이라 그러면 그렇고 이래 수고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쌀 한 말, 보리 한 말, 고래 이제 주민들이 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어느 민초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뭐 싸운다 하면 그렇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뭐 투쟁이라고 하면 또 빨개를 걸까봐 겁나는데 투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안 돼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요즘 보면은 뭐 민주화가 됐니 이제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되면서 92년도에 이제 전국농민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면서 저희들은 무슨 운동을 할까? 사실 뭐 우리가 시인자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택하고 대한농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92년도 전농이 이제 이렇게 탄생되면서 저희들이 생명운동으로 시작을 한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참 말을 하자면은 저희들이 하면 창립을 하고 이제까지 한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걸 뭐 일일이 말로 다 하지는 못해요. 못하지만은 엄청 생명운동을 시작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참 그 지식이 있어야 농사도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촌에 가서 일한다 그러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고 지금은 많이 알아야 돼요. 농사도요. 과학적인 이제 세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친환경 한다고 해보니까 수확도 반도 안 되고 힘은 배가 들고 한마디기 농약값 한 10,000원 정도면 되는데 이놈을 심어놓고 숨겨놓고 필 때까지 이 논을 매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놔도 팔 데가 없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중간 물류가 생겨서 가태령 농민회도 물류 집합을 해가지고 도시 소비자들하고 연결해주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고. 지어놔도 팔로가 없으니 이게 똥값이래. 왜냐하면은 농약치만 뻔드리하게 보기는 좋지. 이게 뭐 채소도 벌레가 다 먹었고, 뭐 요새 저 부인들이 장에 가면은 매끈하고 막 농약 안 먹고 막 이 전구지 같은 것도 요 후라이팬 안에 딱 들어가는 거 사지 벗어나는 것도 안 산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규격화된 농산물들을 좋아하고 안 크기 위해서는 이제 농약도 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 짓는 거는 때깔도 안 좋고 보기도 좀 내용 자체는 참 좋지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좋다 그래도 예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성당들 와서 뭐 강론 듣고 뭐 성경 보고 하니까 아하 예수님의 행적들이 그렇구나 그런 걸 알지만은 농약 아무리 뭐 그거 먹고 뭐 병 고친다 그래도 우선 때깔 자체가 막 엉망인데 그거 먹겠어요. 그래서 참 초단기는 고생을 엄청 실히 했어요. 했는데 양파를 한 600평 심으면은 둘레우가 매다 요만치 노타리 치자. 도저히 못 하겠다. 그거 하다 또 요만치 노타리 치자. 나중에는 전부 다 쳐버려. 그래, 풀이요.
그걸 사람 손으로 매낸다 그런 게 참 어려워요. 지금은 뭐 이 친환경 농사도 굉장히 이렇게 세계화되어 있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을 정실히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이제 이 친환경이라고는 이런 게 있고, 그때는 면세기들이 이렇게 이제 일반 배를 심으면은 모자리바늘 와서 막 밟았어요. 저 벨게이 새끼들 저 통일배 안 하고 막 일반 배하고 막 이러고 또 이런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벨게이 소리를 그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들었고. 지금은 뭐, 이제 그때는 못 심는, 논을 매놓고 못 심는 기계가 이렇게 사람 힘으로 미는 기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또 요 엔진 달려있는 세고 올라가는 기계가 이렇게 시동검 휘발유가 탁 나가면 그것도 무지히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걸 하다가 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손으로 다 매지요. 저도 그때 그 논을 매니라고 심어놓고 거의 빌 때까지 논을 매요. 그런데 막 이 디스크 뼈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야 돼. 그런데 그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수술은 하지 마 한 이렇게 만져가지고 넣어봐라 이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고쳐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저 나이가 이래도 내일 모레 80이래요. 80인데 좋은 거 먹고 이제 좋은 운동 하니까 또 젊어 보이지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유기농사도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초단기 농사 지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못 심는 기계가 일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못 심고 놓고는 그때는 손으로 이제 그런 거 미는 거나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렁이를 넣어요. 우렁이를 이제 한 마지기당 이제 1kg 정도, 2kg당 13,000원 되는 걸 뿌려주면은 요놈들이 풀을 다 매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 천적이 있을까봐 요만치 높아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논을 이렇게 잘 골라야 돼요. 그게 이제 친환경 기술이고, 농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농기계가 옛날에는 이놈은 서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사람이 썰이로 해가지고 손으로 심잖아요. 지금은 뭐 저도 논을 한 21마지기 짓는데 한낮을 다 심어요. 참, 이 얼마나, 우리 어릴 때 농사 짓는 거 되면 지금은요, 막 그저먹기라. 진짜. 참 세월 좋아졌어요. 그 농기계 나왔지요. 친환경 자재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연구도 많이 했지요. 이제 양파를 심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초하고 공생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검은 비닐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검은 비닐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튀겨놓고 구형구형 언제 그런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농촌에 가보시면 알지만 검은 비닐을 해놓고 고멍고멍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검은 데는 이렇게 잡초들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만치 요래 그 양파를 심는 구멍을 딱 뚫어 놨잖아요. 그거는 잡초가 또 올라와. 코에 털같이 올라와요. 이야, 이거 심어 놓고요. 심어 놓고 계속 이제 뽑을 때까지 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농산물을 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치로 보면은 관행농을 이제 농사 지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그 내용 자체는 하늘과 땅 차이도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약 치는 것들을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시중에 가시면은 거의 친환경 농사는 없지만은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뭐 가토령 농민을 통하기나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을 통하기나 이래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가격이 별로 또 안 비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식탁에 올리십시오. 이제 구원하는 건데. 제가 왜 농약 치는 걸 그러면 농약은 200평당에 10,000원짜리 하나 딱 뿌리면은 풀이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먹으면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마세트 하나가 딱 땅에 떨어지면은 잔류 농약이 30년 간대요. 30년. 그런데 사람 몸에 들어오면 당연하게 그게 뭐 해가 되지요. 해가 되고. 제가 그런 이제 풀들이 어디서 개발됐느냐 하면 원래 전쟁할 때 쓰는 농약들이래요. 제가 월남 갔다 왔는데 저 산에 이제 뼈뚜공이 있으면 못 잡잖아요. 막 밀림이 탁 있으니까. 그런데 비행기로 싹 가면서 그 농약을 쳐요. 농약 치면 한 일주일 있으면 그 산이 밝아요. 그럼 여기서 포로 팡 한 방 쏘면은 막 그 불이 나가지고 초토화되죠. 그런데 이제 뼈뚜공들이 막 이 땅굴을 막 팠기 때문에 그래도 잡기가 이제 힘들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쟁이 안 나니까 그런 약들이 이제 농업으로 이용하게 돼요. 좀 헐하게, 그보다는 좀 더 헐하게 타겠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농촌에 가보면은 논둑이요, 밝아요. 그게 이제 풀이 되면 죽어요. 그때 옛날에는 이제 왜 그런 것들이 없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소로 농사를 짓고 그 풀을 비다가 소먹이를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논둑이 가보면 대번 알아요. 새파랗고 이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밥 차려놓고 많이 먹으면은 시중에 건 독약 주는 게 빨리 죽으라고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좋고 간에 그 먹거리 자체는 제가 이제 이런 농사를 지어보니까 참 좋은 먹거리를 택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농사 지는 것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겠느냐? 뭐 그게지. 밥에 넣으면 쌀밥이고 된장찌개 넣으면 된장국이고. 그런데 그 과정들이 제가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인증을 내요. 내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선 토양을 진상국이 땅 토양을 떠가지고 이제 정부에 맞게 이 잔류 농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안에 비료 검출이 뭐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검사 항목이 360가지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462가지인가 그래 계속 소비자들의 요구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하지요. 잔류 농약 검사를 또 해요. 하고 저희들이 그 농사 짓는데 그 인증을 내려고 하면은 일지를 계속 써야 돼요. 그래 검사관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당신 오늘 뭔 일 했노? 그러면 딱 적히면 몇 월 며칠 날 뭔 일이 했다고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인증이 또 나요. 인증이 나고 저도 오늘 했는 일을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간홍에서 양파실로 들었다고 소포장했는 걸 그 300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실어드렸는데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록만 해가지고 안 돼요. 이 양파 농사를 짓는데 무엇이 들어가고 무슨 이제 작업을 했고 언제 수확을 했고 언제 가공을 했고 인증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그걸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가면은 이게 개똥이 짓는지 뭐 홍길동이가 짓는지 모르잖아요. 시중 뭐 아줌마들이 물건 띄워놓고 파는 거 띄워가지고 이렇게 씻어 해가지고 그만 가공해가지고 밥상에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농사일지를 썼느냐 안 썼느냐 보고 또 전답에 대한 요래가 되면은 이제
이 검사원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보고 인증이라 하는 요런 인증서를 줘요. 아, 진상구기가 올해 2022년부터 언제까지 이제 그런 농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보면은 진상구기가 올해 농사를 채소 뭐 양파, 마늘, 쌀 이런 것들을 적어 올려야 돼요. 안 적어 올리면 또 요 빠졌는 건 또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농산물을 격할 때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아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년마다 저희들은 친환경 이제 교육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확하잖아요. 수확해가지고 우리가 간홍을 내든지, 이제 우리가 도농교를 하는 게 서울 목동하고 목삼동하고 양천성하고 부자 동네하고만 상대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높는데. 염수정 추기경님이 목성성당 주임신부할 때 사실 우리가 도농교류를 했었어요. 그 역사가 좀 되지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래서 이제 수학해서 나갈 때 또 검사를 해요. 어떤 검사를 하냐면 이 쌀이나 마늘이나 양파 내가 신청했는 데서 잔류농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검사를 해요. 우리도 지금은 이제 양파 수확을 오늘부터 쌍오고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나가려면은 요 이제 며칠 전에 요걸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간홍에 갈 때는 여기 따라가고 또 한살림에 갈 때는 따라가고 목동 갈 때 따라가고 또 그러면은 내지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표시가. 그래서 요 보면은 진상국이 그러면 인증 넘버가 딱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넘버가. 그러면은 그 양파 그러면은 양파 5kg, 10kg, 요 포장도 5kg짜리면 5kg, 10kg짜리면 10kg, 20kg 딱 해가지고 요 스티커가 딱 넣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간홍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서울 가기나 뭐 어디 가가지고 보면은 이 양파가 딱 보면 인증 넘버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사람들이 컴퓨터 이래 요새 저걸로 검사하면 다 나온다 그래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이 수판 세대래 가지고 컴퓨터 저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딱 인증 넘버 되면은 이거 누구 거다 딱 뜨는 모양이에요. 참 세월 좋아졌어요. 우리 어릴 때하고는 천지 차이래요. 지금 그렇게 세월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틀림없이 생산자가 누구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생산했고 그런 것들을 알고 먹어야 되지. 옛날에 임금이 잘못했다고 독약 주는 것처럼 누구 아무것도 모르고 콜라 같은 거 마시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구원하고 싶은 게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왔어요. 농약하고 농약 안 쳐는 농산물들이 어떻게 다른 건가. 그래서 이런 절차가 저희들은 사실 농민들이 농사만 지으면 되지 일지를 저녁으로 오면요. 저녁 먹자마자 자요. TV 보고 그럴 새도 없어요. 죽겠는데 저도 하도 이렇게 밭을 많이 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다 돌아갔잖아요. 옛날에는 자갈펑인데 자갈펑이 아니고 이게 하도 많이 써가지고 또 아무리 선거 때 가서 지문이 한 개도 없어요. 다 따랐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농산물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성당에 다니잖아요. 십자가 없는 죽음이 옳겠어요? 십자가 없으면은 예수도 예수지 예수라는 이름 보이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주교 다니고 죽음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농산물을 만드는데 정말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밥상에 생명을 살리는 밥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가 목동하고 목삼동하고 양천하고 서해를 이제 도는교류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옛날하고는 좀 틀려요. 처음에 와서는 1박 하고 가고 뭐 갈 때 들이 울고 이래요. 이상하죠. 저 사람들은 왜 우노? 그랬더니 그런 이제 정말로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을 느끼고 가는 모양이래요. 그 사람 뭐 우는 걸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 뭐 돈 안 들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뭐 내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짝사랑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농사 지는 것들을 그 사람들 밥상에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현장에 와보고 그러니까 막 그때는 아 새끼들도 데려오고 뭐 이래 요새는 그런 것도 나와요. 옛날에는 뭐 요런 거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 장판에다가 성냥을 기리대가지고 장판이 보면 때 묻어놓는 것다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그 장판을 안 갈고 그냥 놔뒀어요. 하도 그게 참 보기가 좋고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래서 거듭 이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딴 데 애끼고 그런 이제 농산물을 이제 잡수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농산물 사는 방식이나 이런 표시제는 알겠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얘기는 잘못해도 진짜 이런 팁을 함부로 못 씁니다. 이 얘기도 안 해주고요. 말해줘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저희들 공동체는 소령 다 품종을 하고 시모님 계시지만 억수로 못 사는 동네. 저희들이 아까도 그 성당 얘기를 했지만은 그 병인밖에 신미양요 이때 1882년도인가 그 김보록 주교님인가 처음 이제 공소를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거듭 이 얘기지만은 그런 거 사잡수세요. 예. 그 농약 뻑뻑해는 갖다 놓고 많이 잡수서 그럼 빨리 죽어나서. 진짜래. 그 생산 과정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러면은 그 양파, 쌀, 이렇게 고추, 마늘 생산하는데 관행은 뭐 사실 농협에 가면 비료 쳐져 있잖아요. 비료 쳐져 있는데 저희들은 자가거름을 거름도 여러 가지예요. 뭐 나무 소똥, 돼지똥, 닭똥 사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유전자 조작되어 있는 사료를 먹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료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에도 잘못 쏘으면 이게 진짜 우리 저 미사 드릴 때 계속 재래 이렇게 마귀 모으라고 신부님들 이렇게 뭐 쑥 넣어가지고 흔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향 하잖아요. 그 왜 그래 칩니까? 그래서 지금 비료 쳐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GMO 사료를 먹여가지고 낳은 똥을 정말로 옳게 발효를 안 시키고 그것이 논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 먹고 크는 작물들이 유전자 조작되어 있는 곡식을 적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이름도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자꾸 떠미니까 이 기가 막히는 세월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1년에 그 자가퇴비를 위해 가지고 한 겨울에 버드나무를 한 100톤 정도 파쇄를 해요. 100톤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참 우리도 지독한 놈들이지. 옷에 비로 치고 뭐 포대거름은 인정이 유기가 인정이 돼요. 그거 하면 되는데 왜 고집을 이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도 한 100톤 정도 했어요. 우리가 그 기계가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이 한 10년 전에 한 20년 되지 사가지고 뿌개고 원래 또 새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그게 올해 구입하는 건 정부에서 80% 지원 우리가 20% 하고 했는데 그 자원이 엄청 실이 많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알지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4대강 한다 하면 우리 그 좋은 모래 좋고 물 좋은데 다 파재기 가지고 그 사람은 그래 영창 안 갔어요. 아직 못 나오잖아요. 그건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나오면 오염돼 가자. 우리가 오염돼 가자. 더 있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같은 분은 당연하게 뭐 내줘야지. 이런 7번 또 하는데 난 그건 예수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이런 7번을 그래 용서를 해주라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잘못하면 신부님 앞에 물밥 뿌리고 고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명박이가 그걸 이제 지가 안 가려고도 지형 미리 보냈고 그 다음에 지가 가고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정말로 우리 그 자원이 좋았어요. 하루 가면은 막 밀림 이런 이 뽀뽀라가 막 밀식이 되니까 막 하루에 막 30발이 40발이 이래 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홀딱 다 펴졌으니까 그게 자원이 없어요. 그때 날아가는 것들이 저 산골에 이제 묵전이나 묵어는 논에 낳는 것들 한 10년 했어요, 우리가. 10년 하고 작년부터 이제 이게 참 부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말 나는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도 새로 부활하셨지만은 그 땅을 보고 난 틀림없이 그걸 해요. 지금은 그렇게 파적했는데도 또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지난해 그 한 100톤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나오면 또 파적길까 봐 그 있어요. 뭐 동물이 뭔 복지가 있어. 사람도 옷에 복지가 없어가지고 뭐 굶어 뒤지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쎄했는데 근데 확실히 그 동물도 클 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고기 맛도 났고 그것들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냥 이래 주전자 조작면은 사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뭐 그런 시험은 아예 봤지만은 박사 따는 사람들이 그 하더라고. 박사가 뭐가 박사인지는 난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래 하는 사람이 전국에 없어요. 전국에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발표해 가지고 또 좋은 이제 이렇게 균들을 넣어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우리 논으로 들어가 가지고 양파, 마늘, 고추, 쌀 생산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유전자 조작되는 소 그거 쌓는 거하고 이 걸음하고는 비교를 못하지요. 우리 시인자들하고 비시인자 차이 정도 더 나을 거예요. 저 생각이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동물복지력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가톨릭 농민에서 지금은 이제 소사육을 저희들한테 하고 이제 도시 소비자들이 사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여요. 그거는 고기만 보고 먹이는 게 아닙니다. 목동, 목삼동, 양천성당에서 자기들이 우리 농산물 가져가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시너지가 남으면 돈이 조금 남으면 우리한테 송아지를 사줘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좀 깨가 나서 처음에는 공짜로 줬어요. 지금은 참 도시 사람들이 깨가 더 많아요. 처음에 몇 키로 줬어. 우리는 종잣돈으로 그걸 우리가 뭐 술 안 받아 먹고 우리 회원들한테 100만 원씩 송아지를 사였고 이 소가 커가지고 팔 때 이자도 없이 갚아라 이래가지고 회원들이 소를 다 먹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소를 왜 못 먹이냐면 굉장히 정부에서 이렇게 엄해요. 이렇게 오줌 똥 내려가는 것들을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또 일정 정도 이렇게 사육 틀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먹이고 우리 공동체는 지금 둘이가 먹여가지고 거름을 놓아 쓰는데 그래서 간혹에서도 이 공장형 소는 이게 움직이면 살이 먹는 게 자꾸 까지잖아요. 배부르고 티나는 사람들이 일 덜 하고 많이 뭐 신부님처럼 일 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쌍화가지 양파 좀 해요. 그러니까
노동을 덜 하면 살이 찌게 돼 있어요. 달을 왜 케이지였습니까? 비싼 살에 먹고 못 움직이고 알만 나라 이거야. 알 못 놓으면 그건 죽는 기고. 소도 이 간혹에서는 동물복지 이래가지고 소 한 마리를 맺는데 일정 정도 몇 평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마구 있다 보면 10마리, 20마리 절대로 못 넣어요. 소가 충분히 뛰놀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쌍화 보면은 언제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와봐요. 소의 공기에 이렇게 소똥이 하나도 없어요. 비단을 깔고 자는데 소똥이 묻을 택이 없지. 파쇄를 해가지고 넣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배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동물복지 이래 돼. 난 동물복지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아, 동물도 클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컸을 때 그 고기가 얼마나 이렇게 질 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좋으냐. 이래가지고 도시 소비자들이 참 소비자들이 머리가 좋아, 그거 보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종잣돈으로 넣고 공짜로 써라 그랬다가 다음부터는 송아지를 사주는 게라. 그래 송아지를 사줘가지고 이 계약이 돼 있어요. 새끼 2마리 빼고 3마리 때 잡아가요. 추석 때나 설소로 잡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너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똥. 저들은 진짜 똥이 밥입니다. 시모님하고 똥 때문에 촬영 1년 해가지고 싹 쏘갔지만 우리 KBS에 똥이 밥에다 이걸 촬영했거든요. 사기 나와가지고 우리 그놈한테 쏘갔었어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똥이 돈입니다. 똥을 돈 주고 사고 좋은 똥들은 그래서 삽니다. 이래가지고 그 똥을 우리가 하고 새끼 2마리 빼니까 그걸 우리가 하고, 그래 이제 소비자들은 300만 원 주고 2년 키우면은 옷에 그런 소 한 마리 살려면 700만 원, 800만 원 이래 갈 거예요.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 사주는 사람들이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 심심하면 와보는 거야. 아, 우리 소 잘 크나 안 크나. 어느 놈 띠 먹나. 그놈 소 그 마구 여놓으면 그대로 크지. 그런데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도농결연이라고 하는 일이 그것도 한 가지 수군안이잖아요. 와보고 또 이렇게 이제 고기소 해가지고 또 하면 또 소를 사여주고 이런 이제 이 소비자들하고 지금 이제 도농결연을 그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같은 쌍어 소 한 마리 사여오면 됩니다. 함부로 또 받지를 않아요. 뭐 그것도 이제 뭐 결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쌍호가 자가 퇴비를 하고 이렇게 농사도 착실히 짓고 이래가지고 교회 어른들이 굉장히 잘 받는 것 같아요. 한국 가톨릭 그 주교단 환경을 이렇게 책임지는 주교단에서 이렇게 상을 이제 주는데 그것도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안시모님이 추천사를 이제 사실 일은 우리가 얼마인데 추천사 덕에 이제 그 상을 탔어요. 환경상 대상을 탔어요. 대상을 대상을 이제 탔는데 그때 돈이 400만 원 받았어요. 상패하고 4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걸 뭐 어했을까? 우리끼리 놀러 가서 막 한 2, 3일 저 제주도 가서 다 쓸까? 뭐 토론이 분분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뭐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된다. 뭐 일부는 또 신부님 또 좀 드리자. 뭐 이래. 그래 결론은 이제 왜 났느냐 하면은 돼지는 몇 마리 잡고 뭐 주교님이 뭐 쌍호 출신이니까 주교님 클 때 우리한테 많이 맞았어요. 진짜요. 뭐 공소는 그렇잖아요. 뭐 저 사람이 뭐 주교 될지도 모르고 주교 돼서 우리 그때부터 빌었지. 줄 서시면 옷에 1000만 원 뭐 틱에서 무조건 받는데. 그래서 주교님 모시고 돼지 2마리 잡고 이렇게 교구 내에 이제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미사 드렸어요. 봉헌하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잘 먹었죠. 잘 먹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그 주교단들이, 주교님들이 그때 신부님이 7분이죠.
7분들이 쌍호를 하는데 쌍호 공소 생기고 천주교 내에서 주교가 쌍호에 7번 왔다 하면 쌍호는 이미 그 천당 다 갔는 거야. 사실 뭐 천당 갈 걱정은 안 해도 사실은 참 쌍호 공소 생기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환경 그 책임 주교님이 강우일 주교님이시죠. 제주 교구장이었던 강우일 주교님이 그래 그날 제가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공동체 소개도 하고 이제 논에 가서도 이제 논도 한번 보고 소미는 것도 보고 그 이제 소나는 쌍홈 소나는 똥들을 이래 비를 안 막으러 싸는 데 있어요. 그래서 소똥을 내가 큰 걸 하나 들어가지고 주교님한테 맡아보라 그랬어요. 주교님 이거 똥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니까 똥 냄새가 안 나거든요. 지금 관행 했는 사람 소 이렇게 똥 싸나는 데 가서 뒤가 땀만 나와도 몸에 배어가지고 똥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주교님이 희한하다 하면서 또 주교님이 그 똥을 들고 여러 이제 주교님들한테 외관 수도원 아빠스도 오셔가지고 그때 오셨고 지금 현재 그 책임 주교님이시지요. 이래가지고 오셨고 이래가지고 야 희한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소개를 했죠. 이 소는 이렇게 농사짓는 부산물들을 먹이고 이래해는 소똥이고 유전자 조작되는 사료도 내고 저희들은 강내가 그 사람도 못 먹는데 요새 소 먹잖아요. 소가 저는 참 편하게 사는 이 일을 하나 옛날엔 소가 안 그래요? 옛날엔 소가요. 이놈의 소가요. 농가로 갈 때는 천천히 가고 올 때는 굉장히 빨리 와요. 야, 이 동물이요. 올 때는 흙집에 불겠다니까 잘못하면 막 들고 튀사. 집에 오는 걸 알아요, 소들이요. 그 요즘 소는 제가 완전 고기 소라. 들어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다 살만 찌면 죽는 거야. 그런데 옛날 소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로 바로 사람 자는 옆칸을 하나 빌려가지고 소를 재우고 아침으로 일어나가지고 소죽을 끓여가지고 먹이고 참 그래 살았는데 요즘 소들은 그 똥이 막 오새는 냄새 그때는 소똥의 냄새가 바로 옆에 자도 냄새가 나는데 오새는요 그래 못 자요. 코 대본 다 썩어버려. 지독해. 저희들이 이제 창립하고 원래를 이제 한 번도 안 걸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당 신부님이 우리는 가려고 지도 않았는데 저들 꼬사가지고 이스라엘 가자카네. 내 신부님 참 볼 때마다 내 참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참 신자면 당연히 예수님이 행적을 보는 것이 당연하고 나이 갈수록 좋고 한 번 보다면 2번 가는 게 더 좋고 2번 보다면 3번 가는 게 더 좋지요. 예수님을 한 번 가지고 어떻게 행적을 알겠어요. 저는 그때 코로나 걸렸어요 하며 그날에 점심 먹고 신부님 왜 세례터 갈 때는 못 갔잖아요. 나는 이미 그때 한 코로나 걸리는 기라. 참. 신부님 하면 내가 안 가지. 이래가지고 우리는 본팀도 아니고 다리 빠졌는데 끼 있는 거야. 그런데 돈도 똑같고 돈도 똑같이 냈어요. 그때 360만 원인가 뭐 이래 내고 가서. 그것도 누구 이면은 360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은 했었어요. 와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코로나 검사라고 하면서. 지금 코로나는 뭐 코로나도 아니시다 지금.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생각들만 있어요. 내가 무사히 살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저도 보답을 했고 기도도 했고
사순기간에 십자가기길도 했고 성지순례도 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날 잡아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잡아가면 예수 아니지. 이래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너희가 갔는데 내외관이 한 번 가고 저하고 총무하고 이래 너희가 갔었는데 제 그리고 그 내외하고 같이 계속 잤는데 마누라는 안 걸리고 그 남편은 걸리고 저하고 총무하고 그래 갔다 와가지고 원래를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차 타고 김천 의료원에 가가지고 한 달 있다 나왔는데 그때는 한 달 그래 있고 집에 와가지고도 못 다녀요. 지금은 뭐 다니지만 그래가지고 원래를 사실 2번 걸렸었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 6월 5일 날에 저희 집에서 했는데 511차. 이 기록은 우리나라 뭐 천주교 내심신단체, 한국농민, 근현대사 농민운동사 중에서도 이제 뭐 이건 기네스북은 안 올라가죠. 기네스북 그런 건 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천주교 내에서는 하여튼 자랑할 만한 거리다. 이게 511번 거는 게 말로 511번이 생각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511번. 저희들이 창립한 지가 43년째 올래 됩니다. 79년도 3월 달에 했으니까 했는데 코로나 그거 아니면은 사실 그런데 코로나 그거 때문에 2번 그 책임은 신부님이 저희들. 하여튼 그래서 그 성지순례나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 되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다리가 떨려요. 그때 잘 갔다 왔어요. 그때는 가슴이 떨릴 때거든. 근데 지금은 뭐 다리 떨려가지고 못 가고. 그 회의의 이제 중요성은 저희들이 굉장히 회의를 어떻게 보면은 참 운동에 제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1번 둬야 되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집에 안 모시고 오고 반납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면 예수님을 찾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건 참 잘못된 신앙이고 항상 1번에 생각하면 예수님. 운동하는 사람들은 회의가 이렇게 1번이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회의 때 모든 계획을 씁니다. 1년 저희들은 사업 계획을 세우지만은 해가지고 그달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달에 할 계획이 어떻게 점검됐는지,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이제 평가를, 레조도 똑같잖아요. 이제 뭐 레조 단장이 이렇게 숙제를 주면 뭐 기도 몇 번, 봉사 몇 번, 뭐 술 몇 번, 담배 몇 번 피우라고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다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반성함으로써 분야가 다시 한번 계속 1년 사업계획 쓰는 것들을 다달이 점검하고 5번 달에 할 일들을 왜 못했는가. 우리가 뭐 성당에도 1년 주기로 원력이 있잖아요. 뭐 5월 달엔 성모의 달을 그러면은 성모달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처럼 저희들도 이제 1년 계획들을.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회의 때 가보면은 우리가 11개 보내지요. 11개 보냈는데 회의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일날 왜 저리 빠질 걸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왜 저리 원래가 안 될까? 왜 저 사람이 주일날 성당에 빠질까?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저희들은 딴 거는 못해도 원래에는 빠지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빠지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원래에 한 번 하는데 장 봐가지고 이래 하니까 장 보는 날 일무하지요. 또 그 돈 들어가지. 장만 해야 되지. 한 15만 원에서 그래도 이렇게 15시간 올라가면 한 20만 원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이 빠져노릇하면은 계속 빠지고 싶고 텔레비 보고 싶지 뭐 신부님 뭐 맨날 하는 강론 뭐 뻔한 기고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이게 안 빠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원래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 건가. 그래서 이 해책을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100% 합의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인성이 약간 찌푸려지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토론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비신자들을 이렇게 성당으로 끌어들일 때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저 대자가 둘인데 한 사람은 죽었고 저보다 빨리 죽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참 설계 못 되대요. 냉담하게 기가 막히는 기라. 냉담하게 기가 막혀요. 내가 뭐 그 몇 차례 가가지고 그래도 막 안 나오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별짓을 다 했어요. 내 땅도 좀 줘보고. 아 그게 할 짓입니까? 지 천당 가라고 아니 좋은 씨앗 주고 천당 가라고 불러드리는데 그 자석이 그 지랄을 하이 이게 대부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야. 그처럼 회의도 똑같습니다. 회의도 어떤 조항이든지 무슨 안건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되고 설득될 때까지 설득을 시켜야지 민주주의 다식을 원칙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면 다음 주일이라도 다음 달에도 이해될 때까지 이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한 번 더 하는 거. 그리고 그날 가면은 틀림없이 교육이나 정보를 얻어올 수도 리더는 꼭 뭘 만들어야 돼요. 무슨 팁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가봐야 맨날 그기고 그기더라.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원래 날은 전부 저녁을 안 먹어요. 가면 잘 먹는데 뭐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이 먹는 즐거움이요. 그 무시 못해요. 뭐 그거 익하지만은 안 그래요. 그 기다려져요. 그래서 원래를 이렇게 기다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잘 먹는다 이것도 그 회의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이런 운동을 해 나오면서 뭐 싸웠는 이 얘기 이런 것들 뭐 하려고 하면 한 가지 가지고 하루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싸웠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경찰서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때 이제 편지로 이제 우리한테로 이제 가토록낭면의 본부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중간에서 우체부하고 배달하는 우체부하고 지사장하고 둘이가 미리 뜯어봐. 그런 우리 사례가 있어요. 뜯어가지고 이놈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서장한테 보고 가는 게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 문서가 저한테 가 있는 기라. 그래 한 날 이래 왔는데 이게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이 세사.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미 이제 노출이 다 됐구나. 미리 알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큰 난리가 났어요. 우리 최신 청장하고 대통령 민원실하고 막 질의서를 냈어요. 아 편지가 봉해가지고 오는 거는 상대방이 모르게끔 이렇게 수취인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경찰서장하고 우체부하고 뜯어가지고 이래 봐도 되느냐. 이게 법 몇 조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질의서를 냈다니까. 냈는데 최신 청장하고 막 쌍화증 왔었어요. 물밥 끓이고 물밥 끓이라.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요, 하여튼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운동을 통해가지고 많이 성장했어요. 참, 저희들이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이제껏 아버지 밑에서 그냥 논밭 갈고 이랬는 것들이 그런 운동을 통해가지고 농민들의 권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성당에 안 들어오면은, 아, 예수가 뭐 댕기면서 뭐 기집질을 했는지, 천당 가라고 빌었는지, 민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의아합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행적도 알고 천당 가는 길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한 다리, 사다리 하나하나 올라가는 길을 배우잖아요. 죽음의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농민에 들어가지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을지농지세를 왜 내야 되는 건가? 그럼 당연하게 소득이 있으면 내야 되지만은 생산비 조사를 하니까 이건 마이너스다. 안 내도 된다. 어떤 근거에서 법령 몇 조 몇 항에 이걸 있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새카만 촌놈들이 기가 막히는 게 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농민들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지내온 얘기지만은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곧 있다 하는 게 나 지금은 이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의 밥상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농사를 사먹으면서 기후위기나 이렇게 농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한몫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농사만 사먹으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한몫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저도 43년간 여기서 뭐 이렇게 참 하면서 굉장히 이 길을 잘 왔다. 길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농성을 하고 목성동에 안 들어갔으면은 나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집에 쇠 빠지기 일하고 지금 하면 코 골지. 그런데 내가 그 농성하면서 매력을 느꼈는 거는 주교님이 도지사급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천주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천주교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제 딱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현재 주교님들이 도지사급 아닙니까? 이거 농성하는데 그 두봉 주교님이 그때 이제 안동 목성동 계실 때고 안동 교구장이었으니까 저는 뭐 그런 것도 잘 모르죠. 누구가 뭐 신부 수녀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잘 몰랐는데 그 주교님이 계속 이제 줄을 서가지고 밥을 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그 주교님이 뭐 사회 같으면 하면 그렇게 해서 비서가 버떡 해가지고 뭐 이래 모시고 밥상 차려드리고 하지. 계속 그런 것들을 봤어요. 참 저 눈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주교님이 줄을 서가지고 그때 제가 농성하면서 제일 많이 먹는 게 개고기 씨다. 각 본당에서 뭐 개를 얼마나 잡아가지고 그걸로 개고기 진짜 난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티내게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창조 질서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몫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길을 참 잘 들어왔다. 사람이 참 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내가 예수교 발 들어오면 예수제이 되는 게고 천주교 하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게고 불교 가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참 잘 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의 힘이 되지만은 창조 질서 보존에 이제 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천당 갈 때 만약에 찰고하면은 하여튼 그런 거 했니도 이 칼 모양이라. 그게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얘기고.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 돈이 많고, 자가용 좋은 거 타고, 좋은 옷 입고,
뭐 행복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행복은 아니다. 가장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거다. 비록 이제 좀 몸은 고되고 이래도 뭐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예수 믿는 덕에 하루 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 저금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준비인데 그런 것처럼 참 이 길을 잘 왔고 성당에도 잘 왔고 제가 이제 성당 들어나 버려 마누라는 영세 공짜로 했다 카이 내 하나 나버려 공짜로 했어. 진짜 나는 6개월 동안 교리 받았는데 우리 마누라는 잠깐 짧게 오될까봐 그랬는지 하여튼 교회에서 하여튼 그래도 옷에 열심히 저보다는 더 열심히 다녀요. 뭘 받겠지요, 그죠? 보고 해주고. 제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는 영세를 받고 아버지는 대세 받고 돌아가셨고 저희 아들도 이제 다 영세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딸이 내가 농성할 때 나왔다 그래도 못 나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형사들이 있는데 붙들리 가면 나왔는 게 뭐 나왔으면 나왔는 게고 그거는 있지 뭐 그래가지고 박정희에 죽고 이제 우리가 나와서 이틀인가 살이다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 제가 공동체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얻은 교훈이 기다리자. 성급함이 없이 기다리자. 그 성경 속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참 이상하고 제가 며칠 전에 양파를 그걸 어릴 때 뽑아야 되는데 좀 좋은 풀을 손이 안 가가지고 뽑는데 양파가 싹 뽑혀 있어요. 덜 굵어서. 그래 내가 문득 이 농민이 씨를 먹고 1년을 기다리시피 좀 기다려야 되는데 며칠씩 캐는데 그 말 뽑아가지고 덜 굵은 놈을 그러니까 성경 속에 참 농사도 우리가 인용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자. 그 가라지하고 밀하고 두 개 있는 놈을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뽑히니까 이거 가지고 불로 태우잖아요. 참 그런 것들을 나는 헛들었다 카이. 성경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러시면 양파를 안 조지는 긴데. 그러니까 성당 가서 잘 들어야 된다 카이 그것도. 난 뭐 성당 가도 뭐 이따가 시간만 때우고 나오고 이렇거든요 사실은. 그걸 보고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은 이래 씨앗을 묻어놓고 1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지식인들은 씨 묻어놓고 못 기다린대요. 매일 총낙가 봐주면 오늘 가서 씨 묻어놓고 지켜보고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성경 속의 가라지와 그 밀처럼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좋은 것들을 얻는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업으로 과학적으로 가슴이 아프노.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국립농산물과학원에서 하는 그 소농답 품종 경적 순환농법에 대한 프로젝트를 50억짜리를 저희들 공동체에서 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하겠느냐는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까 작년도 그 예산이 50억이 섰기 때문에 그냥 하기는 한대요. 하기는 한데 근데 답은 못 얻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그걸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일찍이 TV 나오는 거 좋은 거 연속구 보고 이래야 될 건데 쓸데없는 아무 들어서 효과도 없는 저희 얘기를 이 귀중한 시간에 들을 필요도 없는데 들어주는 것들. 저는 왜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러는지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인연이고 저도 이 성당을 짓는데 교무금 1년치를 3년 냈습니다. 저도 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당연히 와봐야 되고 또 여 앞에 서 있는 어른이 제 본당도 또 신부님 하실 때 저하고 또 뭐 소주도 또 많이 했고
얼굴도 좀 보고 싶고, 전화상으로는 안부를 물어도 여기 오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고, 또 제가 오면은 또 신부님 마음이 또 약해질까봐 그래 또 못 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고 어쨌든 뭐 제가 뭐 강사 같으면 참 재미나게, 정말로 재미나게 이렇게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그 지기죠. 고래 해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올라 그랬어요. 제가 뭐 요 앞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 할 줄도 모르고 신분 내가 최 선생한테 가는 걸 절대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러고 신부님이 그 가히 평신도가 신부님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신부님 그러면은 제가 뭐 준비되지 않는 이 얘기지만은 살아가는 뭐 저들 이 얘기 다는 못해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어쨌든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들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